별똥 떨어진 곳 마음해 두었다. 다음날 가보려 벼르다 벼르다 이젠 다 자랐소. 소사마을에서 3년을 은거한 시인 정지용의 별똥 떨어진 곳. 두 번째 방송을 맞이한 책 읽어주는 여자. 청취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감성은 어떤 것일까요?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쉽게 내보이지 못했던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의 기억.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 읽어주는 여자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진행을 맡은 DJ 윤희정입니다. 네, 문신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첫 방송이 저희가 나갔잖아요. 네. 예, 그리고 나서 주변 지인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친한 친구들이랑 가족한테만 조금 공유를 했었는데 네. 반응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좀 아쉽게도 네. 그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네. 59명밖에 안 돼서 네. 제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분발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 카톡방하고 네. 예, 그 단체 톡방이 있으시면 최대한 활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쑥스러워가지고 네.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만 좀 알리고 이제 같이 함께 들어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아, 같이 예, 다들 쓰러졌습니다. 저는 너무 쑥스러웠는데 네. 아이들의 반응은 우리 엄마가 굉장한 일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네,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라디오 방송은 사실상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 쉽지 않죠. 네. 저는 또 그 20대 때 어떤 꿈을 네.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자랑스러웠으나 그 두 번째 방송이 굉장히 더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저는 네. 그 책을 선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네. 노래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많은 청취자 분들이 정말 이렇게 멋진 노래가 있었구나.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노래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게끔 그래서 열심히 선정을 해봤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져온 책은 격려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격려의 그 말 한마디가 직원들로 하여금 얼마나 큰 힘을 불러일으키는지 그런 내용이 담긴 책인데 오늘 이 책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우리 신대님이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읽을 책 격려 읽어드릴게요. 네. 지휘사에서는 2천만 달러를 들여 투자한 프로젝트가 예측할 수 없는 시장 변화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대부분의 사람들 모두 잭 웰치 회장이 이 일로 대노하고 관계자들을 해고할 거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사는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높은 자리로 승진했다. 또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70명 모두 큰 선물을 받았다. 사람들 모두 이런 인사 조치에 어리둥절해서 잭 웰치를 바라보았다. 잭 웰치는 이렇게 말했다. 직원들 모두에게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이 정확하기만 하면 그 결과가 실패하더라도 회사는 관용을 베풀고 격려할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젊은 시절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1963년 그가 책임을 맡은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로 생긴 기체의 압력 때문에 실험실 지붕이 날아갔고 같은 층의 유리창이 모두 산산조각 났다. 잭 웰치는 사고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될지 걱정이 태산 같았다.
직속 상사인 찰리 리드가 사무실로 그를 찾아왔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환한 기색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찰리는 잭 웰치를 보자 이렇게 물었다. 자네 이번 폭발에서 배운 게 많았을 거야. 어떤가? 우리 회사의 센서 프로그램을 고칠 수 있겠나? 잭 웰치는 찰리의 이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고백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을 이었다.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질책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격려와 관용이며 잃어버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직원을 격려하는 것은 그들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일 외에 그들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성공한 관리자는 직원이 실패한 횟수로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지 않고 한 번의 실수로 직원을 두고두고 질책하지 않으며 도전을 막지 않는다. 그의 이런 위대한 관용이 직원들에게는 크나큰 격려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디도 네. 예, 지내오시면서 네. 혹시 이렇게 가슴에 남는 격려를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아침마다 저희 엄마랑 조금 장난을 쳐요, 제가. 아, 그러시군요. 네, 제가 요새 아침마다 뭐 노래를 부른다거나 네. 뭐 박수를 치고 막 이러면 예. 엄마가 갑자기 옆에서 주방에 있다가 네. 뭐 사랑해 막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안아줘요.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아침마다 제가 뭔가 막 노래를 부르거나 뭐 혼자 막 박수 치고 놀고 있으면 엄마도 같이 와서 갑자기 와서 막 나도 지네 오늘도 승리하자 막 이러면서 같이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굉장히 아침 하루를 산뜻하고 힘을 받고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어머님의 격려만큼 네. 가장 큰 힘을 주는 격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네. 반대로 사실은 네. 어제 저녁에 제가 큰아들을 많이 좀 야단을 쳤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아들한테 큰 힘을 좀 실어주고 싶어서 네.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을 저녁으로 먹이고 그러고 왔습니다. 고기 드시고 오셨나요? 저는 네. 뭐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 네. 아들이 너무 좋아해서 네. 어제 좀 야단을 친 것도 좀 사실 미안하고 네, 예, 맞아요. 좀 원래 엄마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아들이 가장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사춘기 아이다 보니, 네. 이제 좋아하는 음식으로, 제가 네. 이제 삼겹살을 구워주니까, 네. 어제 일은 깨끗이 잊은 듯한 미소를 보이더라고요. 고기의 힘을 얻겠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원하면 매일 삼겹살을 구워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실수는 다시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네. 아주 깔끔하게 대답을 멋지게 하더라고요. 네, 삼겹살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예. 좋네요. 우리 권PD님은 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이 구절이요? 네. 저는 또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 그렇죠. 생활. 네, 이게 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러는데, 맞아요. 사실 저는 고래까지 안 가도 돼요. 그죠? 조금의 칭찬만 있어도, 그럼요. 네, 주변에 이렇게 동료들과 또 상사님들이 좀만 이렇게 잘한다는 해주셔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엄마의 입장이 있고 또 아내로서의 입장이 있고 또 며느리로서의 입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이 부모의 등 뒤를 보면서 자란다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격려라는 의미는 사실 아니지만 네. 그 말을 이렇게 항상 가슴에 제가 담고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아이들이 저의 거울이
되어주기 때문에 정말 저 스스로가 좀 더 네.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좀 제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는 부분을 아이들한테 강요한다기보다는 몸으로써 보여주는 그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예, 그렇게 항상 그 말을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힘을 내고 있거든요. 각자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정말 가슴에 남는 격려의 한마디가 무엇인지 한 번쯤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신디 씨의 그 추천으로 사자성어를 매주 공부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디 씨 오늘 어떤 사자성어를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제가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네. 네, 이거 제가, 이거 한번, 여러분들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저기, 윤디님과 제가 간단한 예화를 드려도 좋을까요? 네. 저 옷가게의 옷은 정말 예뻐. 지나갈 때마다 사고 싶단 말이야. 그게 바로 견물생심이야. 나처럼 눈을 감고 지나가봐. 그런 생각이 안 들걸. 음악 안 나오나요? 원래 사실 이 사이사이 음악을 넣고 싶었어요. 음악 안 나오나요? 음악을 입혀주셔도 이거 연기하기 전에 음악 넣고, 네. 연기하고 나서 음악을 넣고 싶었어요, 사실. 그냥 편하게 그래도. 예, 오늘, 아까 오늘 가져온 사자성어는 견물생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사자성어는 견물생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읽으시고, 네. 어떤 경우에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하면서 이제 먼저 이걸 해주시고, 제가 네.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쓰입니다 하면서 이거 좀 두 가지 읽어주시면, 이 음악은 또 권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고. 음악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볼까요? 네. 했으니까 여기 지금 처음부터 제가 네. 오늘 알아볼 사자성어는 견물생심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아까 들어갔죠? 하시면 돼요. 네. 오늘 알아볼 사자성어는 견물생심. 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해볼 사자성어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나 사자성어 이렇게 설레는 건 처음이야. 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사자성어는요,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견물생심입니다. 네, 견물생심은요,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으로 눈으로 보니까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걸 보면 조금만 전만 해도 생각지도 않았던 아이스크림이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때 바로 쓰는 게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연기로 한번 여러분 연기로 보면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네. 합니다. 우리 예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 이제 청취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청취자분들.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그것도 바로 견물생심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위한 우리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저 옷가게의 옷은 정말 예뻐. 지나갈 때마다 사고 싶단 말이야. 그게 바로 견물생심이야. 나처럼 눈을 감고 지나가봐. 그런 생각 안 들걸? 네, 이럴 때 우린 견물생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물건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자꾸 보게 되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물건을 보면 자꾸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뜻으로 오늘의 사자성어 견물생심 기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신디님이 주말에 또 날씨를 안내해 주시겠다고 안내해 주세요. 그 뒤에 제가 몇 가지 멘트를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날씨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로. 네. 요 견물생심에 대해서요? 네. 우리 아무래도
마을 라디오 중에서는 네. 전국 최초로 이 사자성어 방송한 게 아닌가. 네, 영광입니다. 진짜 네. 함께 이 자리를. 영광이고요. 너무 어려워서 이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공부라는 단어에서 그렇죠. 진짜 채널을 돌릴 수 그러네요. 있는. 공부에서 잠시 해방된 줄 알았는데 얘네가 공부를 안 해. 뇌를 깨워주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뇌를 깨우는 사자성어. 어머님들이 추천하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3들이 듣는 책 읽어주는 거죠. 야, 거기 가니까 책도 읽어주고, 야, 사자성어도 네. 해주더라, 야. 네. 어, 추억의 노래까지. 예, 그럼. 아, 이러다 논술방송 되는 게. 그렇죠. 네. 견물생심이라는 이제 단어인데, 혹시 윤디님은 네. 이렇게 어떤 물건을 보면 이렇게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발동이 되시는지. 너무 또 약한 부위를 찌르시네요. 저는 주부이다 보니 네. 저는 딱 한 가지. 네. 세일. 만약에 오늘 어떤 할인 마트에서 네. 세일인 상품, 그것만 봅니다. 저는. 아. 그거를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이가 5개에 1,000원이다. 그러면 그거를 사서 그날 반찬으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저희는 네. 냉장고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50% 이상은 통통 비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날 산 거는 그날 반찬을 하기 때문에 쟁여져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희 냉장고를 보시면 네. 많이 한숨이 좀 나오실 듯 합니다. 보통 가정의 냉장고랑 많이 다릅니다. 아니, 바로 그 냉장고에 들어있는 것 중에 네. 굉장히 많은 부분, 제가 몇 프로라고 그래. 그게 다 버려진다 그러잖아요. 네. 정말 그러니까 그렇죠. 냉장고 네. 적게 채우는 게 좋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냉장고에 이렇게 쟁여져 있는 그런 물건들이 많으면 네. 거기서 발생되는 세균이 정말 화장실의 변기보다도 더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냉장고 파먹기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 냉장고에 가득 차여있는 제품으로만 음식을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사서 그날 아니면 하루 이틀 새에 소비를 하면 냉장고에 있는 제품이 쌓여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저는 좀 그게 좀 핸디캡이긴 한데 세일하는 물건에 현혹이 잘 돼요.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일하는 물건을 보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부의 아픔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네. 50% 이렇게 세일하면은 네. 아이, 마음 가요. 그렇죠. 예. 우리 그래도 신디님은 네. 그래도 또 20대니까 또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예, 어떤 부분에 견물생심의 마음이 막 올라오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요새 제가 지하상가를 사실 요새 많이 걸어 다녀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너무 위험해. 그렇죠. 너무 위험해요. 네. 옷이 너무 다양하고 그렇죠. 볼 때마다 진짜 눈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보다가 마음이 추스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네. 축복받으신 몸매이기 때문에 지하상가의 옷이 눈에 들어오죠. 이게 바로 라디오의 장점이죠. 그렇죠. 편한 방송이네요. 네, 저는 그렇죠. 팩트만 말씀드려요. 저는 축복받은 몸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상상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알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4, 24, 36. 환상적인 몸매. 우리 환상적인 몸매의 주인공이신 우리 신디님이 네. 또 주말 날씨를 상큼한 목소리로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디가 전해드리는 주말 날씨입니다. 지금 제주와 남해안 쪽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은 장맛비가 남부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40mm, 그 밖에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 가량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는 장맛비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쯤 장마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내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계속되면서 북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장맛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내내 흐리겠습니다. 아침에는 서해안과 일부 내륙 쪽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22도, 대구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1도, 대구도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디 기상캐스터의 날씨를 들어봤습니다. 네. 신디가 네. 별명이 많아요. 신디도 됐다가 문신아 씨도 됐다가 신디 기상캐스터도 됐다가 철근 여자도 됐다가 맞아. 한 게 많아. 속담도 했다가 정말 팔색조의 매력을 가지신 사자성어도 분이에요. 했다가 네, 주말 날씨를 들어보니까 네. 주말에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리 신디님. 계획 없는데. 그러면 무계획. 무계획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요. 아, 우리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 우리 저는 윤 사실 PD님. 주말마다 나름대로 계획을 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막내를 데리고 또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될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엄마이다 보니까 세연이. 그렇죠. 세연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저만의 계획은 네. 그 서울역의 7017이라고 예, 서울역 위에 있는 고가도로를 옛날에는 차량이 통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정원처럼 꾸며놔가지고 또 맛집도 군데군데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아, 좀 네. 구경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만리동으로 넘어가면 도가니탕 전문점이 또 있대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점심을 해결하고 예. 그래야 밥을 한 끼 덜 하지 않겠습니까? 도가니탕은 잘하는 데서 먹어야 돼요. 그럼요. 네. 거기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집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예, 남편이 또 어떻게 또 호응을 할지 아니면 또 쉬겠다는 모드로 가면 또 이제 막내랑 둘만의 데이트를 하는 것이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큰딸이 사실 생일이에요. 그래서 생일상을 또 아침 일찍 또 차려줘야 되는 입장이라 토요일은 굉장히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예, 일요일 네. 날 또 비가 온다 하니까 또 네. 비가 오는 또 컨셉에 맞춰서 또 나름대로 계획을 또 짜보니까 아. 저희는 또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이 네. 이렇게 또 일요일마다 또 애니메이션 상영을 해요. 아, 그래서 어디예요? 그 집 근처 도서관인데 네. 그 마을버스 한 번 타면 가거든요. 그래서 네. 꿈여울 도서관이라고 예. 들어본 역곡 거- 들어본 북부에서 것 버스 타면 같은데. 한 번이면 딱 가니까 네. 예, 일요일마다 또 아이들 그 눈높이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상영해줘가지고 거기에서 또 애니메이션을 보고 간식을 먹고 들어오면 또 예, 하루가 또 반나절은 또 훅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알차게 보내시네요. 예, 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 PD님도 자녀분들이 또 완전히 토끼 같은 아이들이더라고요. 눈망울이. 맞아. 예. 토끼인데 큰 토끼가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근데 그때가 네. 지나고 보면 네. 가장 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많이 치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희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이 큰 토끼가 네. 아 이렇게 말을 안 듣나 그러고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게 나의 과거 모습이라는 점 확실합니다. 어머님께 물어보시면 전 안 그랬어요. 이것이 또 이것이 정답이죠. 아빠 입장에서 정답인데 네. 친할머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너도 이랬다. 물어보시면 정답 나옵니다. 그쪽에서. 제가 이 방송을 어머니께 들려드리는 걸로. 예. 어머님이 제 말에 찬성하는 예, 찬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출연하실지도 몰라요. 아, 네, 감사하죠. 여기 대기 근처세요? 어머님이? 아 저희 네. 어머님은 인천에 살고 계세요. 아, 가깝네요. 네, 가까워요. 네. 오. 저희는 또 시댁이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라서 예, 또 아이들이 사실 또 이렇게 생일이 있거나 네. 예, 어르신 또 생신이 있으면 또 자주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또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아, 좋은 문화네. 예, 예, 예. 가까이 있으니까 또 아이들도 이렇게 친부모님의 그런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게 참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만 만나면 얼마나 그 나의 천군 만마를 얻은 것 마냥 행동하지 않습니까?
저희 딸은 이제 제가 천군만마고요. 아들은 엄마가 천군만마고. 그렇구나. 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으신 건가요? 요새 그렇게 저희 장모님이 예. 장난감을 사시더라고요. 그 사이를 뚫어보시려고 뇌물 겸 그러시구나. 네. 제가 그때 들어본 네. 그 정보에 의하면 그 외할머님이 그 영양탕집을 하신다고 이야기 들었어요. 저희 소사 마을 라디오 예, 제일 예. 거준 여자 예. 네, 커머셜 방송 시작합니다. 저 광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게. 그러시구나. 광고하는 시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소사 마을 라디오랑 맞지 않게 예. 광명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러시구나. 그런 아픔이 또. 제가 개고기 잘 안 먹는데 예. 네. 장모님 주시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추천합니다. 다른 분한테. 와. 너무 맛있어서 네. 그러시구나. 제가 그렇게 맛있는 개고기 처음 먹어봐요. 손님들께서 진짜 많으시겠어요. 예, 많아요. 네. 굳이 광고가 필요 없는 곳으로 광명에 있다는 이유로. 다음 순서는 추억의 노래를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사실은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인데 굉장히 귀가 확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은 네. 뭉게구름이라는 노래인데 네. 원래는 원곡은 그 해바라기 그 멤버들이 부른 노래였는데 그 오늘 들어볼 뭉게구름은 한양대 그 동아리 멤버인 진검다리 여러분들이 합창으로 이렇게 멋진 화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노래예요. 근데 그 박혜경이라는 그 여자 가수가 정말 그 청아하고 맑은 목소리로 리메이크를 했고요. 또 그 걸그룹인 그 여자친구 그분들도 방송에 나와서 또 노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드라마의 그 OST로 남성분들이 또 불러주셨던 버전도 있는데 오늘은 진검다리가 부른 뭉게구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이 끝나는 곳에서 뭉게구름이 되어 저 푸른 하늘 벗삼아 월월 날아다니라. 이 하늘 끝까지 가는 날 맑은 빗물이 되어 가만히 이 땅에 내리면 어디라도 외로울까. 이 땅의 끝에서 모두 다시 만나면 우리는 또다시 둥글게 뭉게구름 되리라. 네, 아쉽지만 1절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참 저작권이 저작권 아쉽다, 때문에 진짜. 참 너무 아쉽죠. 네. 예. 이 뭉게구름이라는 노래를 권 PD님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 예. 되게 좋아해요. 음.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네. 공부한다고 예. 공부가 사실은 공부해서 제가 성적이 어머니 죄송해요 우리 어머니. 한 번도 잘 나온 적이 없어요. 네,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학생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걸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네. 좋다. 정말 추억이 깊은 네. 노래네요. 그러셨구나. 음. 저는 그 정말 옛날에는 대학가요제나 강변가요제라는 그런 대회들이 많았었어요. 국제가요제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대학가요제나 그 강변가요제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상을 받은 곡들이 지금까지도 그 많이 들려지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 진검다리의 노래를 들으면은 화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뭉게구름의 그 가사를 보시면 정말 한편의 시와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들을 때마다
그 20대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도 받고 예, 정말 네.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노래여서 오늘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저도 돌아간 것 같습니다. 20대로. 우리 저기 신디님은 네. 예, 박혜경 버전으로 한두 번 정도는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 처음 들어보셨어요? 오늘? 아, 네. 오늘 명곡을 또 한 곡 가슴에 품고 돌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네. 다음 들어볼 노래는 네. 그 80년대 이렇게 락이 한창 무르익을 시절에 네. 예, 락 밴드의 어떤 근간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밴드는 라틴풍의 노래를 많이 선보였어요. 아, 그 당시에. 예, 한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치현과 번님들이라는 네. 예, 그룹 사운드거든요. 음. 예, 근데 여러 가지 노래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당신만이라는 노래를 들어볼 예정이에요. 근데 이 노래가 그 김건모라는 당대 그 최고의 그 가수가 네. 예, 리메이크를 했는데 이 라틴의 그런 색깔이 있는 노래를 레게 음악으로 또 변신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래서 랩도 들어가고 저는 이 노래를 이 김건모의 노래를 들었을 때 같은 노래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렇죠. 맞아. 요새는 진짜 몰라요. 그래서 당신만이라는 노래로 검색을 해보니까 김건모의 노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노래가 같구나. 그때서야 알았답니다. 예, 한번 들어볼까요? 네,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눈부신 햇살이 비춰줘 제게 무슨 소용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것 은은한 달빛이 감싸주는 제게 무슨 소용있겠어요 향긋한 그대의 바람이 연만이 몸이 감싸주는 것 그대여 이런 말을 말아요 사랑의 눈 나를 주세요 네, 당신만이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이치현과 번님들의 그 보컬인 이치현의 그 외모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거는 그 80년대 때 주말마다 방영이 되었던 그 맥가이버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인 그 맥가이버의 헤어스타일과 정말 비슷해서 더 멋진 외모가 빛을 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권 PD님은 네. 그 이치현과 번님들 노래를 듣고 자라신 세대이신 것 같은데 예, 어떤 노래가 그 또 당시에 예. 저희 아버님이 중앙소파 하셨고요. 과거사가 다 나오니까 중앙소파를 하셨고요. 근데 이치현님이 그때 히트쳤던 노래가 네, 집시 여인. 그렇죠. 당대 최고의 히트곡. 네. 최고죠. 네. 이 노래가 지겨워서 이제 그만 나와라 할 정도로 TV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맞아요.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했던 메가 히트곡이었죠. 이게. 저는 그 옛날이다 보니까 CD나 이런 게 아니라 테이프로 이런 음악을 많이 접했는데요. 이게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노래가 나오면 저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녹음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녹음을 하기 저도 위해서 그런 적 있던 것 같아요. 녹음 버튼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네. 또 명곡을 하나 건질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그 길보드라 그래서 리어카에서 그 유행하는 곡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길보드 차트. 예, 네. 저작권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는 한데, 어. 예, 그때 정말 그 당대 최고의 노래만 수록된 그런 테이프를 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라디오를 들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딱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거를 반복을 해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반복을 해서 듣고 예, 그렇게 하면서 예, 그 이채원과 번님들의 그 전곡을 제가 네. 테이프로 이렇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일 짜증날 때가 네, 자 DJ가 이제 노래 들으시죠. 노래가 나가요. 네, 갑자기 멘트를 해. 맞아요. 그때 정말 그쵸. 억울해요. 네, 막 선물 소개하고 네. 막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네. 아씨 완벽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옛날에는 정말 학교 주변에 그 레코드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게에서 이렇게 제가 테이프를 갖다 주면은 쉽게 전문 용어로 말씀드리면 짜깁기, 짜깁기를 해서 네.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원하는 원하는 곡을 노래만 선택해서? 이렇게 싹싹 빼가지고 또 아. 테이프를 완성시켜주는 예, 그런 시스템도 있었답니다. 그때 그 시절 얘기를 듣고 계시네요, 이분이. 네. 태어나기 전에 우리 신비가. 예, 요즘은 정말 이렇게 뭐 멜론이나 뭐 이런 데서 진이나 이런 데서 얼마든지 음악을 다운받아서 들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노래를 다시 듣고 하면서 들으면서 네, 자랐던 것 같아요. 우리 신디님도 네. 다음 주에는 추억이 담긴 노래가 혹시 또 선정이 되시면 한번 저한테 알려주세요. 아. 그럼 또 함께 들어보는 시간으로 네. 하겠습니다. 90년대 음악 정도는 또 이렇게 좋아하신 노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요즘 그 부르의 명곡 들어보면 옛날 노래들도 사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오늘 두 번째 책 읽어주는 여자 어떠셨나요? 이치현의 당신만이 또 뭉게구름 들으시면서 그때 그 시간으로 다녀오셨나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책 읽어주는 여자. 새로운 노래와 책, 사자성어와 날씨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